안녕하세요. 메케니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스텔라 바이오시밀러죠. 예, CTP 43 관련해서 임상 3상에 관해서 투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나스닥이 좀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좀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국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상으로 16만원대를 좀 넘어서면서 계속 이제 5일선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기관과 외국인 수급의 흐름에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차트상에서는 이전에 이제 그 블록딜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이 하락갭을 나타냈던 이 18만원대하고 17만원대 이 가격 흐름을 언제 좀 메꾸느냐. 요게 이제 4월달, 5월달에 한번 메꾸려고 하다가 5월달에 여지없이 빠졌다가 5월제 하순부터 거의 한 2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라인인데요.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어떤 리포터라든지 기관의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들도 좀 변화한 뭐 추가적인 이제 악재보다는 가면 갈수록 어떤 실적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 한 번의 어떤 성장을 기대할 만한 회사의 어떤 집중, 이 부분에서 좀 중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9조 정도의 어떤 규모의 스텔라는 이제 건선치료제죠. 2009년도에 이제 기존의 엠브렐이 장악하고 있던 건선치료제 쪽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게 뭐 거의 한 9조 정도의 어떤 규모를 자랑하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일상을 시작을 했고요. 2020년 12월 달에 509명 대상으로 글로벌 3상을 뭐 개시를 했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는 알다시피 이상은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의 어떤 물질 특허가 미국에서는 내년도 9월이고요. 유럽에서는 2024년도 7월 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이런 물질 특허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리지널 어떤 그 제약사의 에버그린 전략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협상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스텔라 관련되는 부분은 자가 면역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뭐 건선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자가 면역 질환 시장 자체가 2020년 기준으로 100조가 넘기 때문에 암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전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TNF 알파 역제제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인터루킨 관련된 요게 이제 일종의 다 보면 사이토카인이죠. 이제 면역세포가 이제 내는 일종의 단백질 형태의 물질들인데 어떤 이제 기전에 따라서 이제 뭐 램시마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휴미라의 유플라이마 같은 형태도 있는데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내년도의 어떤 성장 기대감들이 가면 갈수록 2분기부터 계속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셀트리온의 퍼스트 무브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경쟁 치열로 차후에 관심이 큰 게 이제 뭐 지금 다가오는 지금도 이제 커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큰 시장으로 보여지는 이 뭐 아바스틴이라든지 스텔라라든지 뭐 졸레어라든지 유플라이마라든지 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캐파를 점유하느냐 경쟁력을 가지느냐 여기에 실적 성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미국, 유럽, 뭐 허가 신청 관련되는 부분 결과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이제 스텔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삼상 관련되는 이제 투약이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특히나 시밀러의 어떤 특허 만료가 임박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퍼스트 무버 전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원체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과 퍼스트 무버라든지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했던 직판, 향후에 미국에서도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을 늘려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가격 어떤 전략에도 상당히 뭐 유리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도 미국은 이제 뭐 특허가 2019년에 만료된 가운데 유럽에서도 이제 올해 이제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아바스틴 관련된 어떤 경쟁력도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간의 어떤 공정 개발 기술로 가격의 어떤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전략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이제 오리지널 아바스틴 점유율 자체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암젠의 엠바시가 이제 가장 퍼스트 무브로서 지금 점유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자이, 자이라, 베브 요런 게 이제 아바스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경쟁력은 아바스틴은 좀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좀 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CTP16 같은 경우가 이 부분들이 하반기 허가 관련, 그 다음에 스텔레라 관련되는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여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모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있는 상태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닦았던 부분들을 침투하기 상당히 제도적으로 힘들었던 미국 시장을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직판 관련되는 부분으로 유럽이어서 미국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좀 추측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나왔던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자가 면역 질환에서 신약 형태, 유럽에서는 이제 뭐 바이오베타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신약에 준하는 렘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이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어떤 출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내년도 7월에 출시 예정으로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스텔레라, 그 다음에 악템나 이런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항암제에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올해 하반기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위에 후속적인 이제 아얄리라든지 졸레어, 프롤리아, 졸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천식 치료제죠.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런데 8개가 이제 되게 되면 기존의 3개에 더해서 10개가 넘는 어떤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1개까지 향후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는 이제 준수한 어떤 점유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직판 체계와 결합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 직판 체계로 어떤 이제 유통 구조 개선을 배웠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떤 확대되면 장기적인 어떤 성장세가 또 한 번의 어떤 컨텀제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장기적으로는 온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20년 동안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은 신약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 향후에도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두들기기 위해서 항체의약품의 일종의 바이오 베타 개념인 이 ADC 관련되는 부분을 익수다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익수다가 사실은 올해 2개의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FDA, IND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까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여기 뭐 협조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뭐 유전자 치료제에서 mRNA 관련된 어떤 플랫폼 어떤 개발이라든지 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어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이제 개발 단계는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어떤 이제 제품의 어떤 확장, R&D 어떤 라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존의 1, 2공장 합한 19만 리터에서 이제 3공장이 이제 2024년 7월부터 이제 실제 상업 생산 들어가니까 이제 25만 리터 정도를 가지면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체 어떤 제품 어떤 생산 라인이라든지 CMO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뭐 4공정까지
이런 생산 계파가 늘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어떤 미래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매년 이제 2030년까지 한 개 이상의 어떤 의약품 허가 목표로 개발 진행 중이라는데 올해도 이제 이 부분들을 하반기에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도 계속 좀 참조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대비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고점 대비 이전에 최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이하로 좀 빠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어떤 비율은 여전히 뭐 싸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싼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찾기보다는 저점의 구간이 있을 때 분할 매수들을 꾸준히 밑단에서 해놓고 있으면 좋은 뭐 결과를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당시 2020년도 저점을 하회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종목들도 뭐 60% 이상이 이제 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기에 이런 밸류에이션 어떤 부담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많이 좀 완화된 상태니까 이런 옥석가락기에서 생존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또 이제 좋은 어떤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면요, 셀트리온이 이제 5월 하순 이후에 이제 월선을 타면서 1주, 2주 동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16만원권 시간에는 조금 이제 500원 정도 빠졌습니다만 공매도는 전에보다 좀 줄었고 현물에서 외국인들 계속 이번 주 내내 좀 샀죠. 지난주까지 합해서. 그리고 이제 기간 오늘 매수 개인들로 좀 매도했는데요. 자, 21선도 올라가 있고 월선을 타면서 이 파라볼릭 자가 지금 이제 일주일째 추세에 이제 돌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도전을 요게 이제 17만 원권인데 여기를 넘어가면 또 한 번에 이제 6월 달에 17만 원, 18만 원대 이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에 하락갭을 메꾸느냐 이게 이제 6월 달에 어느 시점에 되느냐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반등의 어떤 이 결정을 할 어떤 중요한 시점이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급 체크와 더불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율을 생각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월봉상을 보시게 되면 2018년, 2019년도에 이 저점이었던 부분들 여기에 이제 준하는 어떤 가격권을 지금 거의 지금 이번 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뭐 다음 달에는 이제 이런 어떤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흐름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반등은 이제 20만원, 25만원 뭐 이런 라인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이 신규 성장 동력은 그 다음에 펀더멘탈의 어떤 회복들과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어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